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FOMC 회의 결과에 실망했던 시장. 조정은 지속됐죠. 나스닥이 지금 주간 기준으로 2.7% 하락을 했습니다. 1년간 이어지고 있는 하락장,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참 정말 힘든 장이 2022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미국 증시를 보시면 대부분 2에서 3%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 전주에는 더 큰 폭의 하락이었으니까 2주 연속 지금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강도, 그 폭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은 과거 긴축 주기의 이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보시면 역대 최고로 빨리 올리고 있죠.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에 4.25%나 올렸고 1년 동안에 거의 5% 가까이 올리는 그런 시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미국 증시가 2023년도에는 경기 침체와 5%의 금리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 연준의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숫자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올해 0.5%, 내년도에도 0.5%, 별 변화가 없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2024년이 돼서야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실업률이나 기준금리 모든 부분이 아직까지는 피봇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 금리와 경기 침체의 강도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23년 경기 침체와 또 5% 이상의 금리 시대를 미리 반영한 시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거는 이 하락이 이제 지금 조정의 시작인지 아니면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또 염두해 둬야 되는지 여부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추가 하락을 염두해 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어렵죠. 지금 파웰 의장의 발언만 듣고 있으면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미 연준 파웰 의장의 발언은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할 것이다. 5% 시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피봇은 없을 것이다. 2023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겠죠. 그 시기가 2023년 하반기일지 2024년이 될지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번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추이는요, M2 증가율의 변화폭을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이제는 마이너스 숫자까지도 돌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내년도에 M2 증가율을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3에서 4% 시대로 하락을 할 것이고요. 또 2024년에는 2%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 연준이 2%를 봐야지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3, 4%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경기 침체를 반영한 숫자를 보고 우리가 지수가 얼마나 더 빠질까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금리를 만약에 5%가 아닌 3.5%로 낮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2023년에 있고 또 2024년에 있는지를 보시면은 12%에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S&P 500이 갖추고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의 증시는 경기 침체의 강도와 또한 금리의 수준이 앞으로 향후 1년 내지 2년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환경에서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경기가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을까 여부일 텐데요. 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또 증시가 나쁘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나리오별로 전략을 좀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지금 유효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다들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장당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죠.
10년 마이너스 2년,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다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8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두려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중요하다. 여신 증가율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것이 경기 침체와 결정해 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이 지난주에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7.5%대로 올라갔고요. 전주 대비 연간 환산으로는 32.3%나 됩니다. 여기서 좀 시장에 어떤 두려움을 갖다 줬던 부분은 예금 증가율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이 차트 정말 좀 무섭죠.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해서 네. 마이너스 숫자까지 갔지만 지난주에 지금 회복을 하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난주 수치만 계산하면은 25% 가까이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대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주기가 향후 2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향후 2년 안에 급격한 수준으로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또한 지금은 이제 중간 선거가 지났고 앞으로 대통령 임기 3년 차, 4년 차이죠. 이때의 평균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은 12개월 동안에 18.6%, 24개월 동안에는 33.7%. 그러니까 저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와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대세 하락장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비교를 하십니다. 자, 이때의 시장의 흐름이 뭐 급등, 급락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급락하고 난 뒤에 급등, 또 급락하고 난 뒤에 급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장기적 대세 하락장, 추세적 하락장의 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임기 3년, 4년 차에는 이 구간에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런 변동성 장세라 하더라도 내년과 내후년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1980년대가 아닌 1994년대와 비교를 한다면 이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아주 안정적인 금리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수준이 나타난다면 즉 3.5에서 5% 사이의 어떤 금리 수준을 유지시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의 상승장의 주기는 굉장히 남달랐었죠. 한번 보시면은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나서 2년 동안에 약 80%의 급등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렵고요. 80년대의 재현이냐 아니면 1994년도의 재현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0년대의 재현이냐 아니면 94년도의 재현이냐. 그럼 우리가 또 향후 미국 증시 시나리오별로 좀 잘 전략을 짜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도표를 보면서 예상을 또 해주신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 후반, 80년대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도표를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세게 오고요.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식을 던지고 또 1년 동안은 좀 쉬었다가 다시 2024년에 들어서 매수를 하는 전략입니다. 이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제법 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죠. 그렇지만 이 가능성은 저희는 한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다음 차트인 향후 2년 내지 3년 동안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고 안정적인 어떤 수익성이 창출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연간 15%의 상승률을 보이는 향후 2년이 될 수 있다. 최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결정시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생산성 지표입니다. 과거에 196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생산성이 그렇게 빠르게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의 어떤 변동성 구간이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시면 생산성이 상승하는 속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변동성 장세를 예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변동성 장세가 아닌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70%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만큼 사실 내년 글로벌 투자도 업종별, 종목별 잘 선별해야 하는 투자, 그러니까 알파 전략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 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참 지겹게 알파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업종 선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2023년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형 기술주 IT, 반도체, AI 관련 쪽에서 25% 정도,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 헬스케어 10%, 전기차, 부품 15%에서 성장주 70%를 가져가고요. 가치주로서는 천연가스, 원자재, 금융, 주택, 건설, 소비 총 합계 30% 정도를 가져갑니다. 이를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했었을 때는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ETF 1위부터 10위를 뽑아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1, 2위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고요. 3위가 리튬, 전기차, 배터리 관련 쪽이고요. 4위가 바이오, 5위가 반도체, 6위가 전자결제 등등이 올라옵니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 70% 투자에 관련돼 있는 ETF들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